그러면 정말 이렇게 망가지다가 철수할까? 가끔 그런 뭐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에 카더라가 예. 너무 많아서 아님 말고지 뭐 이런 뭐 유튜브도 있고 많은데 과연 철수를 할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국처럼 따끈따끈하고 수입차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고 앞으로 더 늘 수 있는 시장을 절대 인도 모기업 타타가 포기할 수 없을 거다. 제규란드로버가 철수는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제가 현업에서 일하다 나온 지가 뭐 한 10년 전이었으니까 이제 버전으로 따지면은 10년이 지난 내용이지만은 중간중간 뭐 업계에 있는 후배들이나 다른 그 지인들을 통해서 상황들이나 또 영국의 또 다이렉트 JLR 쪽에 출신된 그 임원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브랜드가 시장에 출시를 했다가 다시 철수를 한다라는 거는 물론 뭐 최근에 몇 브랜드도 있지만은 상당히 이게 철수하는데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단순히 어떤 파이낸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회사 뭐 글로벌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파이낸셜 법률적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뭐 힘들지만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은 당장은 하지는 않은데 이제 워낙 요즘 말씀하신 대로 제규어라는 브랜드가 뭐 랜드로버는 그나마 조금은 덜한데 제규어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주위에서나 어떤 또 제규어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조차도 제규어가 이러다가 철수를 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이야기를 또 제가 또 들을 때마다 저도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올드 제규어를 좋아하는 제규어 팬의 입장에서 야 이거 정말 제규어만 철수할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하나의 회사는 묶여 있기 때문에 네, 브랜드 뭐 랜드로버가 남아 있을 때 제규어 차량 전시만 해놔도 지난해 XJ가 한국에서 2대가 팔렸다면 본사 차원에서 생산도 안 한다는 얘기고 거의 이제 드랍시키는 그런 네. F 세그먼트의 대형 세단을 네. 이제 드랍시키는 제규어 전체 판매 대수가 그냥 포르쉐 한 달 판매도 채 안 되는 정말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주인이 인도 타타잖아요. 네. 중국 시장 랜드로버 잘 된다고 SUV 붐 난다고 이제 공장 막 지으면서 한 몇 년 전부터 품질문제 터지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의 쌍용차가 또 다시 최근에 화제지만 이제 뭐 에디슨이 되냐 마냐 얘기도 있지만 쌍용차가 주인을 2번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네. 상하이차 중국이 왔다가 네. 그다음에 마인드라는 인도 기업이 왔다가 결국 철수를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글로벌 비슷한 브랜드 생산대수도 비슷했던 볼보를 인수한 중국의 지리차. 볼보는 지금 뭐 날개를 달고 비상을 하고 폴스한 전기차 브랜드도 잘 되고 있고 네. 인도의 마인드라는 뭐 일절 R&D라든지 돈만 좀 관리하고 디자인이나 헤리티지는 그대로 다 맡기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려워지는 걸 보면 야, 인도와 중국의 이제 글로벌 관리력의 차이가 사실 인도가 더 나은 거 아니나 했는데 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인수가 되던 시절 모기업의 관리력의 차이도 꽤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유러피언 프리미엄 브랜드만 어떻게 쭉 다행히 하게 되었고 제규어 랜드로버를 7년 동안 하면서 중간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PAG 프리미엄 오토모티브 그룹이라는 포드 산하의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제규어 랜드로버, 볼보, 에스톤 마틴 뭐까지 해가지고 그 그룹에 있다가 금융위기라는 그렇죠. 또 다른 금융위기에서, 암벽을 통해서 이제 매각을 포드라는 한 거죠. 그 당시 엄청 잘 나갔던 그룹조차도 야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캐시플로라는 여러 가지 사업 여건 때문에 일단 브랜딩을 제규어 랜드로버를 먼저 타타에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보를 지리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산업의 이 오너십, 그러니까 그 경영진이 포함되는 오너십 관점에서 봤을 때 거대 자본 쪽에 이제 미국, 중국, 뭐 일부 인도 쪽도 있지만은 과거에는 제가 직접 느꼈던 상황에서는 포드에서 일하던 당시에 뭐 여담이지만은 제규어 랜드로버 영국 본사의 공장에 가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호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놓고 농담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앵글로색스니까 영어가 통하는
그런 스타일로 사람들이 뭐 저는 나이도 어렸지만 그런갑다 하다가 그 오너십이 포드에서 타타로 딱 넘어가면서 인도 사람들의 상술이 또 대단하다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그 어카운팅이나 파이낸스 측면에서는 분기 연말 딱 해서 그때부터 영국의 그 임원들을 조져대기 시작하는데 그 영국의 임원들이 거의 이렇게 막 그 뛰어다니다시피 하면서 그걸 제가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사업이라는 거는 뭐 풀어줄 땐 풀어주지만은 결과를 가지고 그렇죠. 이밸류에이션 하고 할 때는 냉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약간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야, 인도 사람들이 참 이 비즈니스를 잘하는구나. 지금은 이제 타타의 또 오너십도 그 회장님이 바뀌시고 뭐 라탄 타타인 그분이 꽤 연세가 많으시는데 제가 당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타타라는 그룹을 인도에서 이렇게 한국의 뭐 삼성 내지는 준 현대그룹 같은 회사인데 마시는 차에서부터 철강, 뭐 자동차, 호텔 엄청난 비즈니스 영역을 커버하지만은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했던 중에 뭐 급여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복지. 네, 1920 몇 년 회사 초창기부터 공장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의 그 아주머니의 복지까지도 챙기는 회사가 타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인도에서 대학생들이 내가 가장 입사를 하기 선망하는 그룹이 타타였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한편으로 JLR이 그 당시에 타타에서 인수되고 바뀌고 시작하는 부분도 보면서 이제는 됐다. 인도에 어쨌든 타타가 대단한 그룹인데 초창기에 볼보가 지리 자동차에 인수됐을 때는 초기 몇 년 동안은 볼보가 별 그렇죠.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스웨덴 본사에서 임원들이 지리에 보고를 하고 뭐 어떤 예산을 따내고 하는데 이 중국 오너십에 대해서 막 자꾸 리젝트가 당하고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면서 엄청 힘들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당시만 해도 창업주 내지는 전통적인 중국의 어떤 그 중국 스타일의 비즈니스 중심으로 이런 글로벌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써 이제 시행착오를 하면서 몇 년을 거쳐가면서 지금 최근에 아마 지리가 볼보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창업주도 이제 아들 세대로 바뀌었을 거고 그 아들이 미국이나 유럽, 영국의 서방의 그런 MBA라든지 이런 마인드에서부터 문화라든지 외국 임원들을 컨트롤하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오픈된 부분을 이제 다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중국이 이렇게 바뀌기 전에는 사실 인도가 중국보다는 조금 더 빨랐다고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집어진. 네, 지금은 이제 글로벌 중국이 관리력이, 네, 그래서 중국은 어떤 거대 자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너십조차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상당히 할 수 있는 준비가 과거 이전보다 훨씬 더 탄탄하게 기반을 다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연계를 해서 올해 뭐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중국 전기차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쉽게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뭐 그냥 이렇게 품질도 엉망이고 이럴 거라는 좀 이 아니한 생각을 하면은 아마 좀 큰 코를 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젠 이미 하이테크 제품이 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제일 훌륭해요. 뭐 자동차도 이제는 중국차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로컬에 정말 싸게만 만드는 저스트 싼 것만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글로벌 브랜드들이 들어가거나 중국이 인수해서 만들 때는 이 에이스들이 그다음에 자본이 결집하고 기술과 노하우가 결집이 되니까 세계 거의 그러면 제조업에서는 최강. 한때 일본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한국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게 이제 중국이지 않을까. 뭘 얘기 좀 커졌지만 어쨌든 볼보와 지리차가 인수한 볼보, 그다음에 타타가 인수한 타타가 인도 국민 기업 존경받는 기업 인수한 타타가 인수한 제규어 랜드로버를 보면 볼보 지리차가 압승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까지 해보는데 자 이게 우울한 얘기만 했는지 제규어 랜드로버 관계자들은 참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딜러 사업 접어야 되나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희망적인 또 얘기도 있잖아요. 결국은 자동차에선 신차로 먹고 사는데 네. 이렇다 할 신차가 또 작년 없었고 올해는 그래도 기대주인 레인지로버 풀모델 체인지 차량이 이제 7월부터 풀린다고. 네. 이미 뭐 올해 배정받은 물량 다 사전 계획 끝났다는 정도로 가격은 거의 2억 원이지만
국내 레인지로버 엄청 탄탄한 층이 있잖아요. 저도 네. 은퇴하면 경차 한 대랑 맨날 길 가다 고장난다는 레인지로버 5.0 음. 보그 그런 로망이 있는데 맞습니다. 레인지로버 풀모델 체인지가 이제 들어온다. 뭐 7월이니까 이제 그 사전 작업이 6월, 5월부터 진행돼야 되는데 올해 뭔가 반전의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코로나를 통해서 특히나 이제 한국의 재계 랜드로버 시장이 물론 뭐 여기 임포터 쪽도 그렇지만은 이제 딜러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차량 수급 문제 거기다가 최근에 또 뭐 반도체 문제 때문에 또 생산이 또 더 줄어들고 거기다가 한국은 또 특유의 또 형식 승인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아마 작년 한 해가 재계 랜드로버 여기 한국에서 입장에서는 바닥이다. 가장 네. 가장 힘들었고 이제 다행히 바닥만 확인하면 최고인데. 예, 그렇죠. 바닥을 정점을 찍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올라갈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상은 7월에 국내 이제 차량이 출시를 목표로 해서 이제 물량 배정이 예상이 되고 온라인이라든지 인터넷, 유튜브 이런 쪽에서는 신형 레인지로버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다고 들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딜러 사장님들은 그동안에 이제 내부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나 구조 조정을 통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그렇죠. 비용보다 낮춘 상황이니까. 낮췄기 때문에 어쨌든 레인지로버 풀모델 체인지가 나오는 7월쯤이면 물론 가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바닥을 말씀하신 대로 저도 찍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올라오는 날밖에 없고 레인지로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레인지로버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뭐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그 별명을 레인지로버가 갖고 있고 예전에 제가 탔을 때도 뭐 지금이야 워낙 이제 레인지로버의 또 경쟁 모델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덜한데 예전만 해도 거의 독보적이다 보니까 대리운전을 시키다 보면은 SUV 중에 그때 뭐 X5도 있었고 ML도 그렇죠. 있었고 그때만 카이엔도 해도 있었고 경쟁 차종이 없었죠. 뭐 있었는데 SUV 중에 내가 기사를 타고 뒷좌석에 안락하게 탈 수 있는 차는 레인지로버가 유일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네. 뒷좌석에 타다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도 갈 수 있는 2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이들 너무 많이 봤어. 영들 많이 봤어. 네, 뭐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7월 이후에 딜러들이 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지금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있고 레인지로버가 7월에 나오면 적어도 올해는 랜드로버 판매량은 수직 상승하지 않을까. 많이 그렇게 괜찮아질 거라는 딜러 선익도 그렇고. 예. 로망이 있는 레인지로버라는 브랜드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가능성이 디자인은 있다고, 좀 네. 많이 바뀌었지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 모델이 없다가 지금은 이제 뭐 람보르기니 SUV 우르스도 있고 네. 뭐 그다음 컬리넌도 있고 롤스로이스, 뭐 컬리넌까지가 벤틀리의 좀 그렇지만, 뭐 벤테이가라든지 벤테이가 이런 2억 원대, 예. 3억 원 정도 한 2억 원대 SUV들이 좀 있어서 마세라티 르반테도 있고 마세라티랑 비교하면 좀 레인지로버가 급이 다르죠. 그렇죠. 레인지로버가 네. 슬프죠.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와중에도 레인지로버가 뭐 롤스로이스나 벤틀리와는 약간은 다르지만은 거의 견줄 만한 또 다른 뭐 람보르기니 우루스라든지 뭐 폴시 카yen과는 약간 사실은 컨셉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희망적인 얘기로 네. 품질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제규어 랜드로버 가지고 있는 고객분들은 딜러 괴롭히지 마시고 제규어 랜드로버 본사 가서 코리아 본사 가서 사장 나와라 데모하는 게 맞다. 왜 딜러 죄가 없어요. 매니지먼트 코리아의 매니지먼트의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 아닐까. 비유를 하자면은 뭐 이렇게 뭐 어떤 이게 차의 결함 때문에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뭐 비유를 하자면은 애가 공부를 못하는 시험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얘가 시험을 못 쳤지만은 얘는 나름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했는데 집에만 오면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뭐 계속 엄마 아빠가 시끄럽게 떠든다든지 싸운다든지 뭐 저는 이제 뭐 이상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차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라는 거 우리가 항상 수리를 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풀 수 있는 키는 임포터인 제규랜드로버 코리아와 딜러가 현업에서 또 그거를 고객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부분을 처리해 주는데 그게 좀 약하지 않았나. 뭐 비근한 예로 제가 있을 때 이제
AS도 있었고 트레이닝도 있었지만은 CR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코리아에서 임포터에서 CR 전담, 그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근데 CR 직원이 제가 일할 때 2명이었는데 최근까지도 2명이었다고 들었어요. 벌써 네. 대수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면서 카팍이 깔리고 그 전국의 그 공장이나 고객들의 불만이 전화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엄청나게 왔었는데 저는 그게 아니 왜 차량 대수가 늘고 매초하면은 당연히 그쪽부터 하나씩 충원해주면서 하는 게 윗사람들의 일인데 그거를 왜 안 했었었지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너무 깊게 들어가면 다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하여튼 그거는 그저 네, 윗분들 희망적인 소식과 함께 올해는 철수 안 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올해는 희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카가이에 협찬한다. 네, 뭐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딜러 손익 좋아진다. 좋아진다. 좋아질 그다음에 거라고. 레인지로버 먹통 개선될 가봐야 거. 된다. 개선될 거라고 생각. 먹통은 가봐야 된다. 아 그렇게 요약을 해보면서 적어도 바닥은 찍었다. 네. 굉장한 희망의 소식을 전하면서 다음 얘기로.